세상에 한 번 들으면 딱 기억나는 이름. 앞으로 해도 조항조, 뒤로 해도 조항조 씨인데, 아니 근데 이담하나도 불효자식이란 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곧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인데 왜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자,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이 5월을 유난히 기다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와, 바로 잘생겼어요, 진짜. 네, 조항조 씨인데요. 부산에서 콘서트를 잡혀 있다고 하고요. 또 뭐 광주, 구미, 목포까지 전국을 돌면서 여름까지 콘서트가 쫙 잡혀 있다고 해요. 와. 아마 콘서트에서 부를 히트곡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남자라는 이유로라든지 고맙소, 아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웅이 뭐 너무 많은데요. 이 노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아내를 향한 사랑,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 이런 세상에. 곡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신곡 얘야 정말 고맙다라는 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조항조 씨가 처음으로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불효자식이다 어머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는 아버님 얘기하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임종도 못했고 뭐 그거야 생활고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는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거든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뭐 그때 새벽 4시에 끝나야 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고 또 항상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고 아버님하고 별로 대화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때 뭐 딴따라 뭐 풍각쟁이 한다 그러고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유전자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얘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사람처럼 살아줘. 정말 고맙다 하셨죠. 평생 한 번도 못 해드렸던 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누구나 자식으로서 살면서 평생 한 번은 부모를 여의죠. 근데 그 임종을 못하는 아픔, 슬픔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나 봐요, 전현 평론가님. 예, 아마 조항조 씨가 이러던 당시에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보니 갑자기 무대를 취소하고 가기도 쉽지 않고 또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그랬겠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아마 세월이 지나더라도 가슴에 회환이 남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조항조 씨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 엄하고 무서운 것만 많이 떠올랐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자식도 키워봐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건데 맞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만 철들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 딱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것 같아요. 조항조 씨는 앞서도 여러 뭐 들으셨지만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냥 꼭 어떤 노래의 가사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대화하는 듯 읊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조 씨가 앞에서 불러도 조항조, 뒤에서 불러도 조항조 씨가 되는 이런 유명 트롯 스타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긴 무명 시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6세. 나이가 꽤 되셨네요. 와, 동안이시다. 대략 그러니까요. 이 조항조 씨가 1979년 록밴드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가요계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무려 30년 가까이를 무명에 가까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30년씩이나요? 네. 그러다가 1997년에 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야.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죠. 명곡이죠, 명곡 진짜. 그런데 이 노래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1997년 하면 IMF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이런 위기가 몰아닥친 바로 그 순간. 그 깡드씨죠, 깡드씨. 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던 뭐 그 넥타이 부대, 그 수많은 가장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가 바로 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한 인기를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뭐 당시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던지 어떤 애기 업은 여성이 대기실로 찾아오기조차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왠지 아이를 업고 조항조 씨 대기실에 찾아온 여성 뭔가 심상치가 좀 않은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심상치는 않은 건 맞는데요. 사실 되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하. 한 여성이 대기실로 와서요. 이 대뜸 조항조 씨에게 한 말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란 말이었대요. 아하. 그래서 조항조 씨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냐 물었더니요. 이 여성분이 하는 말이 IMF 당시에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노래방에서 남자라는 이유를 열창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어머나. 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건데요. 이 조항조 씨 노래가 한 가정을 구한 거죠. 아 세상에. 순간 저는 엉뚱한 생각했어요. 아이 없고 하다. 근데 진짜로 보세요. 이 노래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걸 딱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한 가정의 이혼 위기를 구한 거잖아요, 세상에. 자, 노래 그 명곡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 세월이 너무 와 진짜 명곡이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도 직원분들 회식 때 저 노래 많이 부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오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가사도 참 마음에 와닿고 IMF 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공부를 하다가도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가 싶은 순간에 아연 실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많은 가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조항조 씨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트곡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나름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언인데요. 이 노래 이후에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의 OST 사랑 찾아 인생 찾아였습니다. 야. 이 노래는 아주 어리에 있는 아이들까지 합창을 할 정도의 노래라고 하는데 한 번은 조항조 씨가 우르르 무대 앞으로 아이들이 몰려오길래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사랑 찾아 인생 찾아를 합창하더랍니다. 이름은 떼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조항조 씨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은 것 같은데 네. 조항조 씨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줄 때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건 가족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조항조 씨는 진짜로 그 가족사랑, 그 아버지 임종 못했던 그 회한이 이제는 가족사랑으로 뭐 승화돼서 그리고 그 가족사랑이 많은 팬분들에 대한 보답, 사랑으로 또 널리 전파되는 거 아닌가. 역시 사랑은 좋은 바이러스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